하고 자리 천천히 앉아도 녹화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저희 사고뭉치 철학자 기념사업회에서 오늘 2022년 10월 15일 니체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니체의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고뭉치 철학자 기념사업회는 니체의 생일 축하를 계기로 10월 13일에 처음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오늘 니체 생일 축하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철학자들의 생일과 기일 등을 기념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생일을 축하드릴 니체 선생님의 간략한 양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드리 빌헬름 니체 선생님께서는 1844년 10월 15일 독실한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864년 본 대학에서 신학과 고전문헌학 그리고 예술사를 공부하셨고 1865년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쇼펜하우어를 접하고 본격적인 철학적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1869년 25세의 나이로 스위스 바젤 대학 고전문헌학 석좌 교수가 되셨고 같은 해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뒤 선생님께서는 전생애에 걸쳐 비극의 탄생,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 너무나 인간적인 여명, 즐거운 지식, 차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도덕의 계보 등의 중요한 저서들을 집필하셨습니다. 말년에 니체 선생님께서는 뇌 질환을 앓으신 끝에 말의 목을 부둥켜 안고 오열할 정도로 심한 광증을 앓으셨습니다. 결국 인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신 니체 선생님께서는 1900년 8월 25일 세상을 떠나셨고 독일의 르켄 지역에 묻히셨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비록 지지자도 많고 그만큼 반대자도 많은 논란의 세상이지만 어찌됐건 철학사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니체를 좋아하시는 분이든 싫어하시는 분이든 오늘 이 자리에서 위대한 철학자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례에 동참하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례의 식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례는 첫 번째로 니체의 생일 축하, 두 번째로 니체의 자서전인 이 사람을 보라 낭독회, 세 번째로 망치를 든 철학자로서 기존 철학자들에 대한 파괴 의례, 네 번째로 신추모식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철학자들의 생일과 기일을 기념하는 일은 무미건조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특별한 이벤트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는 철학의 길을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 거인들의 발자취를 쫓는 계승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념비적인 철학자 기념사업회의 첫 행사를 기반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진전된 기념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로써 2022년 10월 15일 철학자 니체의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 행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순으로 철학자 니체의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 의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니체의 생일 축하 의례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일동 기립.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니체의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케이크까지 함께한 니체 선생님의 생일 축하 의례가 끝을 맺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식순인 니체의 자서전 이 사람을 보라를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프리드리히 니체. 내가 조만간 인류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요구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기에 미리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입증하지 않은 채 놓아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과제의 위대함과 나의 동시대인의 왜소함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관계는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의 신용에 근거해서만 살아간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혹시 어떤 편견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여름에 오버 엔가딘으로 오는 지식인 중
아무나 한 사람하고만 대화해보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나의 습관이 거부하고 더욱이 나의 본능의 긍지가 저항하지만 이 어떤 의무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말을 들으시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이오. 그러하니 무엇보다 나를 혼동하지 마시오. 나는 예컨대 결코 도깨비가 아니고 도덕이라는 괴물도 아니다. 더구나 나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덕이 있다고 존경해왔던 그러한 인간 유형에 정반대되는 존재다. 우리끼리 말하면 바로 이 점이 나의 긍지에 속하는 것 같다. 나는 디오니소스란 철학자의 제자다. 나는 성스러운 인간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티로스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 이 책은 이러한 대립을 명랑하면서도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는 결코 없을 것이다. 아마도 나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것이다. 나는 인류를 개선하겠다는 약속 같은 것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새로운 우상도 만들어 세우지 않는다. 예전의 우상들은 진흙으로 만든 다리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우상의 파괴, 오히려 이것이 나의 작업에 속하는 것이다. 이상세계가 거짓으로 꾸며진 그 정도만큼 실제는 가치와 의미와 진실성을 잃어버렸다. 진리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 사실대로 말하면 거짓으로 꾸며낸 세계와 실제, 이상이라는 거짓은 이제까지 실제에 대한 저주였다. 인류는 이 거짓에 의해 가장 신층적인 본능에 이르기까지 부정직하게 되었고 잘못되어 왔다. 인류는 성장, 미래,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귀한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와 정반대되는 가치를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내일 그들이 공기를 호흡할 줄 아는 자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높은 곳의 공기라는 사실을. 하나의 강력한 공기 말이다. 사람들은 그 공기를 위해 창조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기 걸릴 위험은 결코 적지 않다. 얼음이 가까이 있다. 고독은 끔찍하다. 그러나 모든 사물은 빛 속에서 얼마나 조용히 누워있는가. 얼마나 자유롭게 숨을 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이 자기 아래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이해해왔고 또 살아왔던 철학. 그것은 얼음 속에서 그리고 높은 산 위에서 자유로운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은 실존 속에서 모든 낯선 것과 의심스러운 것을 도덕에 의해 지금까지 추방당했던 모든 것을 찾아가는 삶이다. 금지된 것 속에서 그러한 방랑 생활을 하며 얻은 오랜 경험을 통해 나는 지금까지 도덕적이고 이상적이었던 원인들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게 보인다는 것을 배웠다. 즉 철학자들이 숨겨진 이야기, 그들의 위대한 이름의 심리가 나에게 빛으로 다가왔다. 하나의 정신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견뎌내고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감당해낼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는 항상 진정한 가치 척도였다. 오류는 맹목이 아니다. 오류는 비겁이다. 인식은 향한 모든 업적, 모든 발걸음은 용기에서, 자기 자신을 저항하는 강인함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깨끗함에서 나온다. 나는 이상을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장갑을 낄 뿐이다. 니티무르 인 베티툼. 이 말과 함께 나의 철학은 언젠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언제나 오로지 진실만을 철두철미하게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니체 선생님의 자서전인 이 사람을 보라의 서문 일부를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니체 선생님의 자신의 철학에 대한 굉장한 확신이 느껴지는 구절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식순인 니체 선생님의 망칠든 철학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되돌아보기 위해 기존 철학자들에 대한 파괴 의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부터 플라톤 선생님, 그리고 칸트와 헤겔 선생님, 피테 선생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지금부터 이런 기존 철학자들에 대한 니체의 체제를 파괴하는 철학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파괴 의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 철학자들에 대한 파괴 의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순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잠깐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뒤에서 우리의 행사를 함께 해주셨던 바로 신이십니다. 이 신께서 여기에 자리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니체의 사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 이 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신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신 추모식의 의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의 죽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어디에 있지? 그는 부르짖었다. 내가 가르쳐 주리라.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는 신을 죽인 자들이다. Wohin ist Gott? rief er. Ich will es euch sagen. Wir haben ihn getötet. Ihr und ich. Wir alle sind seine Mörder. 그러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바닷물을 전부 마셔버릴 수 있었단 말인가?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 전체를 쓸어내려버릴 스펀지라도 주었는가? 우리가 이 지구를 해로부터 풀어주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이제 어디로 움직이는가? 우리는 어디로 움직이는가? 모든 항성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뒤로, 옆으로, 앞으로 모든 방향으로? 아직도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는가? 우리는 끝없는 허무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빈 공간의 흐름을 느끼지도 못하진 않는가? 계속해서 추워지진 않는가? 밤이 우리를 점점 궁지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아침에도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사토장이들이 신을 땅에 묻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아직도 신이 부패해가는 냄새가 나지 않는가? 신 또한 부패한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살인자 중의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Gott ist tot. Gott bleibt tot. Und wir haben ihn getötet. Wie trösten wir uns, die Mörder aller Mörder? 자, 이렇게 신의 죽음을 함께 선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귀빈 여러분까지 함께하여 신에 대한 묵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기입하여 모두 뒤에 신을 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 그럼 이렇게 신의 죽음을 추모하는 의례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니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4가지 식순이 모두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폐회사를 끝으로 이번 행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폐회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니체 생일 파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다시 한번 행사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중간고사를 앞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니체 생일 파티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노력해주신 사고뭉치 철학자 기념사업회의 인철우 이동구 군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턴이 로버트 훅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언급되었듯 우리가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니체 생일 파티는 우리보다 앞서 나아간 철학의 거인들의 족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주말이라는 귀중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을 내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니체의 생일 파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번 니체 생일 축하를 보고 계실 관객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철학자 기념사업회에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니체의 생일 축하 행사를 마치고 함께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할수 기는 죽었다. 약간 특유의 말 좋습니다. 내리는 거. 영상 끄겠습니다. 영상 정지시키고 이거랑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사진을 이걸 방치해